아침용 세안제를 따로 쓰는 것도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아침용 세안제는 클렌징 겔이라는 게 있어요. 뽀드득거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폼이 있어요. 그것도 둘 다 약산성인데 되게 자극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포인트예요. 냉장고가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 애시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네. 밥 드셨죠? 네. 밥 대충 먹었어요. 저희 이번에 모닝 루틴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선크림까지 발랐는데 아, 다시 그래요? 한번 할까요? 이게 일단은 손부터 씻어야 돼요. 손이요? 우리가 아침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다 발라야 되는데 이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바르면 더러운 걸 내 얼굴에 묻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꼭 클렌징 폼이나 뭐 비누, 클렌징 비누 이런 걸로 이용해서 손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 세안이 말이 진짜 많아요. 누구는 뭐 물 세안만 한다. 뭐 아침에도 뭐 침이나 먼지 묻으니까 뽀득뽀득 세안한다. 뭐 누구는 아침용 세안제를 따로 사용한다. 막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너무 건조할 때는 사실 물 세안만 하긴 해요. 근데 겨울철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클렌징 폼 쓰긴 하거든요. 아침용 세안제를 따로 쓰는 것도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아침용 세안제는 제로이드의 더 마뉴얼 클렌징 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나요. 씻었는데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미끄덩 거리거든요. 근데 피부가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사 환자라고 해서 피부가 잘 빨개지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거 쓰면 되게 좋고, 뽀드득거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아토베리어 클렌징 폼이 있어요. 그것도 둘 다 약산성인데 되게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침 클렌저로 좋고, 예를 들어 나는 뭐 아침 저녁 클렌저 두 개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 쓰는 그냥 클렌징 폼 있잖아요.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셀퓨전 씨. 얘네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원래 쓰는 거에 한 3분의 1만 쓰면 돼요. 우리가 저녁에 원래 뭐 제대로 자르면 한 이 정도 써서 거품 충분히 내잖아요. 그쵸. 아침에는 한 이 정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도 충분해요. 거품이 나거든요? 그쵸? 얼굴을 빡빡 닦을 필요도 없이 피지가 잘 모이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코랑 여기 나비존이랑 겹치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좀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입술 밑에 여기가 이제 턱들은 많이 나는 부위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마 부분 있잖아요. 이마랑 약간 관자 부분, 이 부분 위주로 닦아주시고 나머지 볼은 그냥 묻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물도 그냥 미온수로 그냥 살살, 벌써 뽀득뽀득 어느 정도 잘 닦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할 때도 이 수건으로 막 문지르면 안 되고 두드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도 되거든요. 다 제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세안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포인트예요. 세안하고 나서 다른 거 할 일 없이 바로 먼저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피부가 증발하거든요. 바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냉장고로 해요. 냉장고로 가. 비타민 C를 저는 맨 처음에 바르는데 닥터 디퍼런트라는 제품에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 애시드가 같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성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피부가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산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가 갈변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산화인데 노화랑 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막아주고 이제 미백 성분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근데 비타민 C는 굉장히 여려요. 여린 공주님 같아. 빛이랑 열에 굉장히 얘 자체도 잘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비타민 E나 페룰릭 애시드 같이 비타민 C를 조금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거랑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얘는 굉장히 고농도여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조금씩 써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쓸 때 얘가 거의 투명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산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더 쓰면 안 되고 얘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버려요. 안 그러면 내 얼굴에 오히려 독을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고 이거 할 때도 직접 피부에 닿으면 컨타가 이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피부에 안 닿게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 정도로 한 방울씩. 저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바르긴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한 방울씩만 발라보세요. 왜냐면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비타민 C가 되게 좋긴 하지만 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자극이 되면 오히려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딱 한 방울씩만
이렇게 발라보시고 뭐 이마 같은 데도 한 방울 바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손가락으로만 이용해서 바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찹찹찹찹 하는데. 애견남처럼 발라야지 오히려 더 이분하게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손바닥으로 찹찹찹 하면 그거 자체가 피부 장벽에 또 자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처음 바르는 분들은 양뺨 한 방울, 이마 한 방울에서 세 방울. 세 방울 정도. 그다음 매일 바르지 말고 일단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일주일에 두세 번. 모든 스킨케어의 핵심은 욕심내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다. 진짜 과유불급 하다가 뒤집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욕심내면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막 급하게 바로 다음 거에 이제 바를 필요 없어요. 급하게 바르는 거는 세수하고 나서 첫 제품까지는 급하게 바르되 두 번째 제품부터는 오히려 시간을 줘야 돼요. 얘가 흡수가 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어서 막 바르다 보면 흡수가 안 되고 계속 겉돌아요. 메이크업 하는 분들 화장 뜬다 이런 게 너무 급하게 여러 개를 많이 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발라야 되고, 저는 이때 실제로는 병아리콩을 이때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는 거는 디 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의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징크, 비타민 B거든요. B3랑 아연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혼합되어 있는 건데, 얘네는 사실 여름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 특히 피지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좋고, 뿐만 아니라 얘도 미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못 만들게 해요. 그 공장을 안 돌아가게끔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에서 생성된 색소가 있잖아요. 그게 위로 올라와서 실제로 피부가 색소가 있어 보이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쟤는 생성을 억제하는 거고, 얘는 이미 생성된 색소가 올라오는 걸 억제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은 이걸 바를 건데, 얘도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발라요. 두 방울씩. 이거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보다는 자극성이 훨씬 덜 하긴 하거든요. 근데 10%라는 농도가 사실 고용량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서 많이 파는 거는 2%에서 5% 제품이 많은데, 얘 두 방울이면 2%는 10방울이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 얘도 한두 방울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메이크업 하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아닌데 이게 많이 바르면 하얗게 막 가루처럼 떠요. 가루가 막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거 바르실 때 많이 바르시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다 써서 이제 나오지도 아마 않을 건데, 이제 이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이라는 건데,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인데, 얘는 사실 되게 무거워요. 무겁다는 게 바르면 엄청 끈끈한 느낌? 근데 피부에는 되게 좋긴 해요. 지성인 분들이나 아니면 여드름 많이 올라오는 분들, 그다음 내가 끈끈한 느낌이 너무 싫다 그러면 이건 비추천인데, 건조한 게 되게 심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제일 추천드려요. 저는 여름철에도 자기 전엔 이거 쓰고, 겨울철에는 아침 저녁 둘 다 이거 쓰고.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좀 가벼운 걸 쓰고 있거든요. 이거 더마팩토리의 비타민 E 크림이에요. 아토베리어 크림보다는 가벼운데 보습도 잘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이 정도 짜요. 강낭콩 한 2알 정도? 최대한 피부 장벽을 자극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루만지듯이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위해서. 그다음 약간 안에서 바깥쪽으로 골고루 잘 펴바를 수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눈에도 해줘야 돼요. 눈이 제일 건조하거든요. 피디님은 뭐 바르세요? 저 올인원, 포맨.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제품들이긴 해요. 왜요? 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진료실에서 피부 장벽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 올인원인데 포맨 거의 토너 투 에센스 정도? 엄청 묽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찹찹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변성 알코올이라고 해서 그 휘발성 알코올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보습 효과는 거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 자체가 진짜 막 나쁘고 악마 같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만 발랐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돼요. 처음 발랐을 땐 촉촉한 느낌이 되고 되게 수분감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간 지질이란 말이에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만 발랐을 때 물은 어쨌든 증발하잖아요. 얘네들이 증발하지 않게끔 우리가 기름 성분으로 한번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끈끈한 게 싫다고 해서 이런 올인원 포맨 제품들만 바르면 금방 다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 건조해지면 우리 몸은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더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보상성으로 피지 과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지질 성분들을 적절히 발라주는 게 피부 관리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저는 맨 처음에 뭐 비타민 BC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더라도 남자분들이 적당한 지질이 들어있는 로션이나 에센스 제품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딱 하나 정해주길 원하시잖아요. 보통 찾기 어려우니까. 아까 그 말한 브랜드 있잖아요.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이건 크림이지만 로션이나 에센스 타입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덜
덜 무겁고 가볍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피부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출근을 하면 사실 이렇게 그냥 나가요. 선크림 안 발라요? 근데 저는 선크림을 바르면 뭐 어떤 선크림을 쓰든 자기 전에 이중 세안을 하잖아요. 그때 피부 장벽도 많이 무너지고 은근히 뾰루지가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외출 시간이 10분에서 뭐 20분 미만이면 저는 선크림을 저 같은 예민한 사람은 안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막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선크림 사람마다 좀 유도리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야외 활동이 뭐 30분 1시간 넘어가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선크림 발라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엑소 리쥬라는 브랜드의 선크림인데요. 얘는 이제 무기자차예요. 무기자차? 피디님 무기자차 혹시 아세요? 피디님 너무 관심이 없는 선크림은 크게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무기자차는 그냥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기자차는 피부에 한번 흡수된 다음에 화학적으로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자극이 훨씬 덜해요. 유기자차에 비해. 문제는 발림성이 안 좋고 백탁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뜨는 거 있잖아요. 토시오처럼. 근데 얘가 그래도 무기자차 중에서는 그거를 좀 잘 잡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 만약에 내가 자극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유기자차 제품들이 발림성이 좋으니까 유기자차 쓰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유기자차는 이게 유기자차긴 하거든요. 이거 많이 봤는데?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맞는 사람들은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유기자차가 좀 자극이 되긴 해요. 이거를 바르는데 제가 백탁 안 생기게 바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엄청 많이. 네, 이 정도 이제 짜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애견남처럼 진짜 소심하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 좀 펴준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좀 얹어두세요. 이미 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실 조금씩 얇게 진짜 펴바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문지르지 않으면 흡수가 아예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이분하게 좀 펴주고, 여자분들 쿠션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이제 하시면 좋지만 보통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좀 쳐서 하는 게 흡수하는데 유의미하게 도움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넓게 펴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두드려서 흡수시켜준다. 지금 뭐 이거 무기자차인데 백탁 현상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좀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크게 발라버리면 백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욕심내지 말고 이것도 조금씩 이렇게 좀 여러 번 얇게 펴서 덧바르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백탁 없이 바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선크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외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사실 차 타는 것도 야외 활동이긴 해요. 우리가 차에서도 그 창문으로 햇빛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야외 활동 시간에 따라서 저는 유동적으로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야외 활동이 뭐 30분 1시간 이상이다 하면 사실 바르는 게 좋고, 야외 활동 별로 안 하는데 그러면 실내에서도 선크림 발라야 한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죠. 제가 오늘 모닝 루틴을 같이 봤는데요.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거 쓴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얘도 되게 고함량이에요. 비타민C 고함량, 얘도 비타민 B 고함량.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바르는 분들한테는 약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 바르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격일로 안 겹치게 정말 소량씩 발라보고 나한테 잘 맞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고함량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 내가 좀 자극이 잘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올리브영 가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5% 이하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거 그대로 쓰시고. 이거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좋은 피부 다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사실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나이트 케어 루틴에 항노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 루틴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모닝 케어 루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